조용합시다. 자, 일단 그 교재에 맨 앞장 있는 내용을 먼저 설명 다시 한번 해볼게요. 등차 수열 내용인데 이 내용은 어렵지 않게 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봐보세요. 등차 수열은 첫째 항이 주어져 있고 공차는 이제 각 항의 차, 나중항에서 전항을 뺐을 때의 차를 공차라고 했죠. 디퍼런스예요. 그 차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얘는 이제 나중에 등차 수열의 그 점화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첫째 항에서 뭐 A1, A2, AN까지 있으면 첫째 항에서 D만큼 더하면 A2가 되는 거고요. 쭉쭉쭉. 그래서 N-1 D번 더하면 AN이 된다. 그래서 AN은 A 더하기 N-1 D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요. 근데 얘는 이제 N에 대한 1차식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랬어. 그러면 AN 플러스 B꼴 1차식 꼴로 나오게 된다. 거꾸로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이 1차식 꼴로 나왔다. 그럼 뭐다?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또 됩니다. 아시겠죠? ABC가 등차 수열일 때 B를 등차 중항이라고 하고 2분의 A 더하기 C 평균, 산술 평균이에요. 얘가 산술 평균이 된다.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합이 중요한데 합은 가우스 계산 A에서 L, L에서 A 해가지고 더해서 2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항의 개수 L개곱, N개곱, 2분의 N, A 더하기 L인데 끝항을 L 대신에 A 더하기 N-1 D로 놓으면 이런 식으로 2분의 N, 2A 더하기 N-1 D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둘 중 하나라도 둘 다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요거 두 개 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화수열은 뭐냐면 역수가 등차 수열인 거예요. 역수가 등차 수열이어서 역수의 일반항으로 보면 AN분의 1이 첫째 항 더하기 등차 수열 꼴이 지금 요 꼴이 뭐예요? 등차 수열 꼴인데 얘만 역수 지금 취해 놓은 꼴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럼 등차 수열은 대개 어떤 식으로 조화 수열은 대개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냐면은 분모가 등차 수열 꼴이에요. 보시면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이러면은 이제 뒤집으면 3, 5, 7이어서 차가 2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AN은 해보니까 2n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조화 수열이면은 뭐 B분의 1이면 2분의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조화 수열의 항은 B는 A 더하기 C분의 2분의 2A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되시죠?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자 좀만 조용합시다. 자 7페이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요거 지금 문제 푸는데 지금 걸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얘를 잘 봐보세요. 얘를 일단 얘부터 보면 지금 SN이 부분합인데 부분합은 1부터 N항까지 합을 얘기합니다. 합을 얘기해요. 그랬을 때 A1은 S1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합을 알고 있으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A1부터 AN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표현을 하면 SN-1은 A1부터 AN-1까지의 합이니까 빼주게 되면 여기 AN 요것만 남게 되죠? 양변을 빼면 요것만 남아서 AN은 SN-SN-1이다. 이걸로 뭐 어쩌란 얘기냐? 한번 부분합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N제곱인 수열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 합은 그 수열의 일반항 N번째 AN이라는 항은 SN에서 SN-1을 빼준 거예요. 그죠? 맞아요? SN은 뭐냐면 요 N제곱인데 N의 그냥 N제곱이고 SN-1은 N자리에 N-1을 넣은 값인 거예요. 그죠? 빼서 해보면 AN은 2n-1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여기 SN 요 자리가 얘가 자연수이길 바라는 거거든요. 음수나 0인 거는 지금 포함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이 식이 성립을 한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직접 넣어봐서 확인하는데 그래서 A1은 S1과 같은데 1의 제곱이니까 1이에요. 근데 얘랑 맞나 확인을 해보고 싶어. 웬만하면 따로 그냥 같이 쓰고 싶으니까. 이거 보시면 A1일 때 여기 2n-1일 때 n에 1을 넣으면 2 곱하기 1 마이너스 1이어서 요게 되죠. 맞아요? 이럴 경우에는
AN이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EN-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 이걸 함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n이 지금 2n제곱 플러스 3 부분합이 SN이 2n제곱 플러스 3이라고 했을 때 빼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AN이 4n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첫째 항을 비교해보면 A1은 S1은 5인데 여기에다가 1 넣어봤을 때의 값은 4 곱하기 1 빼기 2여서 요거 2란 말이야. 2여서 5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은 언제부터 통하는 거냐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통하게 돼 있는 거래. 얘랑 다르게. 이럴 땐 이렇게 써줘. 꼭 언급을 해줘야지 돼요. 아시겠죠? A1은 뭐다? S1 5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열은 처음 항은 5고 그 다음 항만 2 대입하면 2 대입하면 뭐가 되지? 2 대입하면 5 그 다음부터 이제 9 뭐 13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수열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등차 수열인데 여기는 아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되게 조용한데 니는? 자 1을 대입하면 뭐가 되고요? 2를 대입하면 6, 3, 14 그래서 6부터 여기까지는 등차 수열이 되는 것이고 A1은 등차 수열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제 된 것 같은데? 아 이거 바꾸는 거에 자 과기 되죠. 이제 등비 수열 나와 있는 페이지 있죠? 그 몇 페이지지? 9페이지 펴보세요. 자, 등비 수열의 첫째 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하면 R은 어떻게 정의되는 거냐면 전항분의 나중항. 그리고 그 B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이시오의 R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등비 수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뭐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의 제곱. 그럼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3이고 곱하기 3을 해서 이렇게 생성을 해요. 그죠? 그래서 AN은 A 곱하기 첫째 항에서 n번째 항까지는 n-1번 공비를 곱하면 된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ABC가 등비 수열이다 라고 하면은 AR의 제곱이니까 요거 곱하면 A제곱 R제곱이어서 A 제곱이 된다. 그래서 B제곱은 AC. 요때 이제 요 B를 등비 중항이라고 얘기합니다.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요 아이디어도 기억을 해주셔야지 되는데 이 차수를 하나, 공비에 대한 차수를 하나씩 높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A부터 AR의 n-1, n-1차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RSN은 A는 AR이 되고 AR은 AR의 제곱이 되고 AR의 n-1승은 A의 R승이 되는 거예요. 빼주게 되면 얘는 1-R SN이고요. 얘는 여기에서는 A 남고 중간항이 싹 사라지죠. 이게 뭐예요? 마문급수 아이디어죠. 그죠? 그래서 AR의 N승이 뒤에 빠지고. 그러니까 요거를 증명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거야. 어차피 이런 거 많이 이제 문제 다룰 거니까. 1-R로 나누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A로 묶으면 A의 1-R의 N승이 되고요. 요거를 R-1로 바꿔주면 여기도 붙여서 R-1, R의 N승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대개 이제 R이 1보다 작다면 이런 식으로 쓰고요. R이 1보다 크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단 등비 수열인데 이게 이제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등비 수열이라고 말하기 약간 애매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R이 1인 경우예요. 지금 여기는 언급은 안 해놨지만 R이 1이 아닌 경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R이 1인 경우에는 SN은 어떻게 될까요? R이 1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N 곱하기 A가 되는 것이죠. 되시나요? 자, 저번에는 그냥 언급 안 하고 넘어간 것 중에 등차중항, 등비중항, 주화중항 그 그림으로 그려서 크기를 좀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두 그림에서 X는 등차수열, 등비중항, Y는 등비중항, Z는 주화중항이에요. 등차, 등비, 주화예요. 그래서 등차가 가장 크고 등비가 그 다음이고 주화가 가장 작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단원에 지금 사다리꼴 넣은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 봐주세요. 그러면 요게 반원의 이제 중심이니까
얘하고 길이가 같으니까 사다리꼴의 여기는 이제 x는 평균이 되겠죠? 그죠? 아랫변 윗변 나누기 2에서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b. 그럼 이게 뭐예요? 등차 a, x, b는 등차 수열을 이루고 x는 등차 중앙이 되는 것이죠. 맞나요? 그 다음에 요 y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지금 요렇게 합동이고요. 요렇게 합동이거든요. 여기가 접하는데 이제 반지름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또 배우셨을 거예요. 사용 정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y 제곱은 a 곱하기 b. 씌워주면 y는 루트 ab. 이게 뭐였다? 그래서 a하고 y하고 b는 등비 수열을 이뤘고 요때 y가 등비 중앙이 된다. 그 다음에 z는 요렇게 되는데 이거는 언제 많이 했냐면 오늘 살짝 지울게요. 이건 언제 많이 했냐면 이런 거 기억나시죠? 이런 거.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 요거 구했던 거. 요거 A고 B고 그랬으면 A 더하기 B분의 A 곱하기 B 뭐 이랬던 거 기억나세요? A 더하기 B분의 여기 A 더하기 B분의 A 곱하기 B. 그죠? 요게 요거죠? 얘랑 같죠? 곱하기 2면 이게 뭐다? 좋아주면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위치를 비교를 해보니까 요때 이제 보시면 요게 A 대 B일 때니까 똑같이 성립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됐을 때 크기가 어떻다? 요 순서대로 나온다는 게 기하적인 방법으로 이제 보여진다 이거죠.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 여기서는 그 반원 안에 이제 들어간 건데 x는 반지름이고요. a는 그 원의 지름을 어떻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a하고 b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게 나누었을 때 a 더하기 b가 뭐냐면 지름이에요. 지름이 되도록 나눈 거야. 그랬을 때 x는 반지름이니까 등차 중앙이 되겠죠. 그죠? 맞나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y인데 요 직각삼각형에서 뭐? 사용 정리로 y제곱은 ab 나오죠. 그죠? ab 이렇게 나와서 그 뭡니까? 그 y가 등비 중앙이 되죠. Z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삼각형에서 요 안의 삼각형에서 사용 정리를 또 사용해서 y제곱은 z 곱하기 x 로 해주면 z도 y제곱은 z 곱하기 x 요거 가지고 z로 정리를 해보면 또 똑같이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자 16페이지 봐보세요. 16페이지에 이제 시그마 계산법, 객차수열, 몇 급수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그마 계산법. 시그마 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세요. K는 1부터 N까지 AK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K에 1 넣고 K에 2 넣고 K에 N 넣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수열들을 다 생성한 다음에 다 더해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게 시그마의 용법입니다. K가 만약 2부터라면 A2부터 N까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요런 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질 거고요. 그랬을 때, 이 시그마의 합은 그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편하게 계산하는 게. 앞에 상수가 없어요. K는 1부터 N까지 AK는, K는 요 영향을 받는데, 요 C, 영향을 받지 않는 상수가 있을 때는, 요 상수를 어떻게? 앞으로 빼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K는 1부터 N까지 2의 K다. 라고 하면 2 곱하기 1, 2 곱하기 2, 쭉쭉쭉 2 곱하기 n인데 얘를 2로 묶어서 1 더하기 2 더하기 쭉쭉쭉 n으로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건 시그마 1부터 n까지의 합이니까 두 수열이 있을 때 K에 영향받는 두 수열이 있는데 합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분리할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 3 더하기 2제곱 5 더하기 2의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해보자고. 그러면 얘를 1 더하기 3 더하기 5 홀수의 합과 2 더하기 2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등비수열의 합 이런 식으로 분리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왜냐면 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게 곱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이거 분리해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실수하시면 안 돼요.
상수항이면 영향 안 받으니까 얘가 n번 생성된다. 그리고 끝이다. 그래서 C 곱하기 n이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가 쓰이는 게 K에 대해서 1차, 2차, 3차, 상수항일 때는 CN이었고요. 1차, 2차, 3차가 있고 요 내용들 얘들 이제 공식을 잘 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랬었죠. 그죠? 그 중에서 K제곱에 대해서 저번에 증명을 해줬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리 K세제곱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차수라는 높여서 n 플러스 1의 세제곱에서 n의 세제곱을 빼줘요. 빼주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3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야. 여기 n의 세제곱은 여기서 없어졌으니까 이해돼요? 하나 내리면 n세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면 물론 이걸 계산해도 되지만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여기에 n 자리에 n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하고 똑같은 결과죠? 그러니까 여기도 n 대신에 n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디까지 하느냐?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까지 한다. 그리고 다 더하면 이거에서 이제 항이 여기 항이 싹 다 지워지죠, 그죠? 맞아요? 변변에서 더해서 이 항이 싹 지워지고 뭐만 남냐면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3으로 묶여서 여기서는 n제곱부터 1의 제곱까지 n부터 1까지 1이 n번 있게 된다 이거죠.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얘다. 여기다가 이어서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기준으로 다시 써봐야 된다.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이제 계산해보면 n세제곱 플러스 3n제곱 3n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n 플러스 1이고요. 여기 1차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n이다. 됐나요? 됐어요? 그럼 요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잘 정리를 해보면 K는 1부터 n까지의 K제곱이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시간 관계상 요 중간의 계산은 직접 꼭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K제곱과 K세제곱을 다 유도를 해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차수열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개차수열에 대해 설명을 해볼게요. 개차수열은 두 수열에 어떤 수열이 있을 때 수열의 차가 두 수열의 차를 이루는 수열을 개차수열이라고 합니다. 나중 영역에서 전항을 뺐을 때의 수열을 개차수열이라고 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으면은 이제 좋은 거죠. 예를 든 걸 한번 먼저 볼까요? 예를 든 거 보시면 요거의 1하고 3의 차이가 2예요. 그죠? 그 다음에 3하고 7의 차가 3 7하고 15의 차가 8 요거의 차가 16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얘를 딱 봤을 때 IM-1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수열의 꼴이다. 그죠? 맞나요? 이랬을 때 이 차가 쉬운 수열이면 그걸 가지고 원래 수열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장에서부터 차가 쉬운 수열, 이 개차 수열을 어디까지 더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요 한 번 빼고 n-1번 더하면 n번째 항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AN은 A1에서 개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이 아니고 n-1번째 항까지의 합을 더해준 것이 된다. 되시나요? 시그마 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얘를 가지고 이거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이거 개차 수열이 2의 n이니까 AN은 A1 더하기 K는 1부터 n-1까지 2의 K승이에요. 그러면 이거 니네들이 이제 헷갈려 하는데 이건 등비수열을 그냥 합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시그마 K, K제곱, K세제곱 이런 꼴이 아니죠? 그죠? 그럼 등비수열인데 그럼 첫째 항은 K가 1 넣어봤을 때 첫째 항은 뭐예요? 2죠. 맞아요? 공비는 2. 항의 개수는 n-1개다. 알겠습니까? 그럼 A1은 1이었으니까 1 더하기 R-1, 2-1분의
첫째 항 2 곱하기 2의 항의 개수 n-1 빼기 1이다. 계산해보면 2의 n승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자고. 첫 번째 항 A1은 1, 2의 1승 마이너스 1 맞네요. 그죠? 2는 3, 2의 제곱 마이너스 1 맞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7 맞다. 이 정도만 확인하면 충분하다. 됐나요? 조용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몇 급수 계산을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계속 16페이지 내용 하고 있는 거예요. 몇 급수는 대개 이제 등차 수열 곱하기 등비 수열의 합으로, 등비 수열의 항으로 이제 수열을 계속 이루는데, 등차 수열 AN, 등비 수열 BN, 등차 수열의 공차를 D라고 하고, 등비 수열의 공비를 R이라고 했을 때, S가 어떤 이 몇 곱수의 합이라는 건 어떻게 돼 있냐면 등차 수열 곱하기 등비 수열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요게 1부터 뭐 n항까지 나와 있다고 하면 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거예요. 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래서 이 등비 수열이 같게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등비 수열에 B1에 R을 곱하면 요게 B2가 되잖아요. 그죠? 차수를 높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공비. 그러면 R을 곱해주면 A1, B1은 A1, B2가 되겠죠. 그죠? A2, B2는 A2, B3가 되겠죠. AN, BN은 AN, B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빼주게 되면 1-R S는 A1, B1는 남고요. AN 곱하기 BN 플러스 1 요건 빼기가 되고요. 나머지 항들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되냐면 B2 얘는 같죠. 그리고 A2-A1이에요. A3-A2예요. 이게 뭐예요? 공차죠. 이해돼요? 어떻게 되냐면 D에 B2, B3, B의 N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항의 수 달라졌어요. 그죠? 물론 얘는 운이 좋으면 얘랑 합쳐질 수 있는데 안 합쳐지면은 요 항의 개수 달라지는 걸 주의해서 다시 계산을 해줘야지 된다. 돼요? 근데 이건 등비수열 합이니까 계산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든 걸 한번 봐보세요. S가 1 곱하기 2, 3 곱하기 2의 제곱, 5 곱하기 3의 제곱, 2의 세제곱 그러면 앞에는 1, 3, 5, 7 등차 수열이고요. 뒤에는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등비 수열이에요. 그죠? 이랬을 때 어떡한다? 이 공비를 한번 곱한다는 거야. ES는 1 곱하기 2니까 1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2의 제곱은 3 곱하기 2의 세제곱. 차수 같은 것끼리 빼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 전에 2n-3이니까 2n-3 곱하기 2의 n승이고 새로 항 하나 생겼어요. 남는 항을 일단 잘 계산하셔야 돼요. 이거 여기 잘 계산해 놓고 요거 두 개 빠뜨려서 틀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S고 얘는 2고요. 얘 먼저 계산해 줍니다. 요거 빼서 이렇게 되죠. 그죠? 맞아요? 이건 더 이상 계산 안 되는 거고 나머지 항을 보시면 3 빼기 1 5 빼기 3, 7 빼기 5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죠? 맞아? 그러니까 2로 다 묶이고 2의 제곱, 2의 세제곱 어디까지? 2의 n승까지 간다 이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건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 항이 4고 공비는 2고 그죠? 항의 개수는 n-1개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곱수의 합을 구합니다.